사극을 보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재밌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드라마가 별로 없었는데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고려 거란전쟁인데요. 고려 거란전쟁 1, 2화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천추태후와 목종의 싸움, 그리고 자신과 김치향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기 위해 대량원군을 없애려 하는 천추태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스님들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대량원군의 모습이 그려졌죠. 이는 벌써부터 왕의 자질이 보이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3화 예고편 분석과 함께 역사적 사실과 함께 보면 더욱 재밌는 1, 2화 속 장면들을 함께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향락에 빠져 정사는 돌보지 않지만 자신의 가장 큰 임무는 용손의 종사를 보전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연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사랑꾼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 연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아주 입체적인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목종. 그동안 역사 드라마에서 나왔던 무능한 모습과는 달리 고려 거란전쟁 속 목종은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2화에서 김치향의 집을 찾아가 김치향을 협박한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양심을 품은 김치향은 연회에서 방화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였죠. 궁에 화재가 발생하자 가장 먼저 도망갈 것 같았던 목종은 오히려 백성을 걱정하며 발걸음을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불이 나고 있는 건물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기까지 했습니다. 목종이 화재가 난 건물을 이토록 애절하게 바라본 이유는 화재가 난 건물 중 천추태후가 머무르는 천추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목종 12년인 1009년에 궁궐 안에서 연등 행사가 진행되던 중 궁궐 기름창고에 불이 나고 이 불이 천추태후의 거처인 천추전까지 태우게 되는 화재가 발생합니다. 혹시 어머니가 상심할까 김치향을 내치지 못하던 효자 목종은 이를 몹시 슬퍼하며 이후 병을 얻게 되고 정무를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광조해변이 일어나 폐위된 이후에도 천추태후에 대한 목종의 사랑은 몹시 각별했는데요. 천추태후가 말을 타면 직접 말 고삐를 잡고 천추태후의 밥 시중까지 드는 등 드라마 속 두 사람의 모습이 괜히 나온 게 아닐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돋보인 왕 중 하나입니다. 극중 천추태후는 대량원군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암살 시도를 합니다. 자객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궁녀와 함께 독이 된 음식을 보내고 음식을 먹어야 할 대량원군이 보이지 않자 그 산을 모두 불태워서라도 대량원군을 찾아 없애려 하죠. 이에 목종은 뒤늦게서야 대량원군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목종은 일찍이 대량원군을 암살하려 하는 천추태후의 음모를 눈치채고 번번이 암살 시도에 해방을 놓았습니다. 참고로 드라마에 나온 대량원군이 자객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궁녀에게 독이 된 음식을 강요받고 방 아래에 굴을 파서 몸을 숨긴 것은 모두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재현해낸 것인데요. 현종이 최충순에게 보낸 편지에는 간악한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과 음식을 보냈는데 신은 독약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여 먹지 않고 까마귀와 참새에게 주니 까마귀와 참새가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니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소서 라는 현종의 두려운 마음이 적힌 내용이 적혀있기도 합니다. 천추태후가 이토록 집요하게 현종을 없애려 했던 이유는 그가 혼례절차 없이 태어난 사생아이면서도 부계와 모계 모두 종실의 혈통인 용손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사를 통틀어 유일한 사생아 출신인 현종은 정통성을 위협받기 매우 쉬운 존재였습니다.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서자 출신인 군주는 여러 번 등장하지만 사생아 출신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이유죠. 현종의 혈통 자체는 태조의 손녀인 헌정왕후와 태조의 아들 중 하나인 왕옥의 자식으로 부계와 모계 모두 종실의 혈통인 것은 틀림없었지만 두 사람이 정식 혼인을 하지 않은 채 미망인이 된 헌정왕후가 왕옥과 사통하여 태어났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치향과 천추태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아들은 그토록 약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현종보다도 더 낮은 계승순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추태후는 노골적으로 현종을 경계하며 강제로 그를 승려로 만들어 출가하게 한 뒤 그 후에도 여러 번 그를 암살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태우의 노력에도 계속해서 살아남은 현종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가 용손임을 확인시켜주는 일화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려 거란전쟁 3월 예고편에서는 궁녀가 대령원군에게 하는 말을 통해 목중이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강주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대사가 등장했는데요. 사실 기록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난 뒤 병상에 누운 목종은 대량원군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량원군을 데려오게 하는 한편 도순검사 강주를 불러 자신을 호위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때 재밌는 점은 목종은 대량원군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던 유행관을 염려해 이를 알지 못하게 하라는 당부까지 합니다. 어쨌든 왕명을 들은 강조는 궁으로 향하는데요. 그러나 동주에 이르렀을 때 강조는 그가 들었던 왕명이 춘추태후의 유인책이라는 거짓말을 듣게 되고 다시 자신의 본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를 틈타 춘추태후는 강조가 궁으로 오지 못하도록 지역을 봉쇄하는데 강조의 아버지가 왕은 이미 죽었으니 군사를 끌고 개경으로 가서 국난을 바로잡으라고 적힌 편지를 보냅니다. 목종이 붕어했다고 생각한 강조는 결국 군사를 이끌고 진군하지만 곧 목종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매우 충실하고 강직한 신하였던 강조는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켜야 할지 고민하지만 함께 온 장수들의 주장에 목종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하며 계속해서 반란을 주도해 나가게 되죠. 역사적 사실과 드라마적 요소가 정말 잘 섞여 있는 드라마라 과연 강조와 목종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다려지는데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